매년 6월 열리는 청년 대성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에서 퀴어 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되짚어보는 제15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원파 박옥수의 딸 박모 씨 등 2명이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배우 남보라 씨가 2년째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승합차를 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청년 부흥 대성회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청년 4,000명이 함께한 기도와 찬양은 하나됨 그 자체였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주말 장충체육관이 들썩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이 주최한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페스티벌엔 전국에서 총 4,000명의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청년 부흥 대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총 30명 조금 넘는 인원이 버스를 대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되고 또 저의 삶에서 또 제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불태우고 싶어서 매년 찾아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런 성회를 통해서 다시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공을 넘어 달려온 청년들의 열정은 무엇일까? 이번 성회 주제를 부흥으로 정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일으킬 유일한 힘이 희망으로 가는 도약, 바로 부흥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절망이라는 코드로 뒤덮여 있어서 코드를 이제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형 외톨이도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 중에 의기소침해서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 설교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대성회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송지은의 간증도 주목받았습니다. 송지은 씨는 좌절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간증하며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20대 후반 때요.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만 어두운 걸까라고 자책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붙잡고 끌어내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찬양과 기도의 열기는 장충체육관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처음 찬양 시작하자마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눈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한 것과 또 오래 걸려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6시간 동안 이제 풀로 달리는 그게 진짜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라의 딱 그 말씀을 딱 느끼게 해주셔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감명 깊고. 이날 성회를 생중계한 구TV는 한국 성도 540만 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성경 어플리케이션 다번역 성경 찬송을 선물했습니다. 청년들은 너도나도 핸드폰을 들어 어플을 다운받았고 성회 한켠에 마련된 다번역 성경 찬송 부스는 많은 청년들로 붐볐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퀴어 축제가 서울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퀴어 축제는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의 퇴폐적이거나 음란한 모습에서 비교적 많이 완화된 행사였습니다. 그렇다고 본질이 바뀐 건 아닐 텐데요. 그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퀴어 축제는 예년과 달리 자극적인 분장이나 성기를 상징하는 물건 등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퀴어 축제는 팔찌와 핸드폰 액세서리 등을 나눠주며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도 고조된 현장 분위기에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거부감 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퀴어 축제 측은 또 서울 시내 약 3km를 걷는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동성 간 결혼 합법화 등 다양한 요구를 구호로 외쳤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와 약 1km의 간격을 두고 서울시청 옆 대한문 앞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약 20만의 거룩한 방파제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참석자들은 퀴어 축제가 젊은 층이 더욱 손쉽게 동성애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위장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청소년기 왜곡된 성 가치관을 접하고 이를 정상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퀴어 축제가 그래도 음란성이 줄어들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그것 하나의 문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가다 보면 이제 동성애라는 것이 정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룩한 방파제는 동성애의 위험성이 일반 시민에게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동성애로 인한 각종 성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주입해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들을 팩트체크해서 우리가 언론이 돼서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처럼 우리가 그 목소리가 돼서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해악적인 결과들을 끼치는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행사를 지켜보는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올바른 성 역할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바로 가르쳐주고 싶었고,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특히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이 열린 마음이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퀴어 축제가 음란성을 줄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로 위장될수록 다음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퀴어 축제의 변화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한국에선 언더우드 선교사로 잘 알려져 있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그는 특히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기도 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란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해 모든 기독교 교회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운동인데요.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의 에큐메니컬 정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초를 건강하게 하고 급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초기 선교사들. 그들의 중심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펼쳤던 활동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 이것은 교파나 교단의 차이를 초월해 모든 기독교 교회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초교파 교육기관인 연세대, YMCA,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파를 초월한 연합활동을 전개해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에큐메니즘 정신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참여해서 새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상명령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에서 에큐메니컬이고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교회의 하나됨. 이 목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모든 교단과 교파를 통일하고자 하는 에큐메니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이가 있다면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손 여인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박사도 참여해 언더우드 선교사의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His rejected hymnal in 1893 was intended to be used for union use,
but his decision not to include the term 하나님 for God was meant, or so he argued after the fact, so that all could use it, regardless of their preferred terms. 박사는 갈등을 피하고 모든 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에큐메니컬 신앙이 언더우드를 이끄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 에큐메니컬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에큐메니컬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지역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원을 세워서 상한 육체를 구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에큐메니컬 정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목사는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에큐메니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개교회의 복음 전파와 제자화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아픔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절실한 이 세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에큐메니컬 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합창단장 박모 씨와 40대 여성 단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숨진 여고생이 함께 생활하던 50대 여성 신도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보고 해당 신도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신도의 휴대전화에서 양손이 묶인 피해 여고생의 사진이 나왔으며 학대 상황을 전화와 문자로 합창단장 박 씨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원파 계열인 기쁜 소식 선교회의 설립자 박옥수의 딸인 합창단장 박 씨는 관리자여서 상황을 공유받았을 뿐 직접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 씨와 구속된 단원이 여고생을 직접 때린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배우 남보라 씨가 따뜻한 기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저 차 뽑았어요라는 글과 함께 승합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2년째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20년 넘은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자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승합차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 씨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 소속으로 2년 넘게 영등포역 앞 쪽방촌 봉사를 이어오는 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구티비는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에서 남보라 씨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의 선행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용인 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일 경기도 용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2024 복음회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성회에는 용인 지역 3,000명의 성도가 모여 용인시의 복음화와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850교회 25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으로 용인이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이 연합한다면 용인을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꿈꾸는 도시로 만들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오정우 총회장은 용인시의 부흥을 위해 용인 지역 교회가 한 몸이 되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성회에선 그리스도만 의지하자는 구호를 제창하며 용인 지역 교회의 연합을 다졌습니다. 용기총은 상반기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가 동성애자들의 연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훌루가 오는 15일부터 방영하는 프로그램 I Kissed a Boy는 10명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한 빌라에 동거하며 데이트를 하는 내용으로 출연자가 데이트 상대에게 키스를 받지 못하면 프로그램에서 탈락하는 형식입니다. 선공개된 예고편 영상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입을 맞추는 장면과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벤 샤피로는 디즈니가 아이들을 겨냥한 동성애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스트레인지 월드와 버즈 라이트이어 등 어린이용 콘텐츠에서도 동성애 관련 장면을 삽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정읍 소명교회에서 해피데이 전도 간증 행사가 열렸습니다. 26일 더브릿지 연예인 선교단 김예분 단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증 집회는 2달간 정읍 지역에서 전도된 새 심령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날 김예분 단장은 어릴 적부터 살아온 삶에서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 단장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저를 붙잡아 주셨다며 여러분도 복음의 사역을 행하며 시련을 겪을 때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 간증 집회를 기획한 정읍 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다하는 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주의 종이 목사가 강조해야 되고 교회가 이 전도가 없으면 생명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해피데이 전도 간증 집회는 매분기마다 교계에서 활동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초청해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컨텐츠로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정부 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는 4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석유, 가스 개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 가스 개발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과 전산 처리, 자료 해석과 유망 구조 도출 작업 등을 거쳐 탐사 시추와 개발, 또 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됩니다. 지난달 촛불 집회를 열고 대대적인 저항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총 파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의협은 오는 9일쯤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같은 의협의 대응에 대해 정부는 갈등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3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총파업, 찬반 투표 등 대정부 투쟁 방안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집단 휴진 투표를 시행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해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기관 간 논의가 있다며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오물풍선 도발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 국내 대북 단체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납세 인원은 전년보다 78만 8천 명, 61.4% 줄었고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 7천억 원에서 2조 5천억 원,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분 세율은 최대 3.0%에서 2.7%로 인하됐고 최대 6%였던 3주택 이상 세율도 최대 5%로 조정됐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외신들이 남북 간 풍선 전쟁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BBC 등은 현지 시간 2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천여 개의 오물풍선을 보냈다며 풍선에서 떨어진 비닐봉지는 자동차 앞유리를 박살낼 정도로 무거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배경으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짚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모두 선전전에 풍선을 이용해왔다며 수십 년간 남북이 주고받은 전단 살포 전쟁도 조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회담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뜻을 확인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일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약 30분간 회담했습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 미국 해군 함정과 공군기 공동 보수, 제트훈련기 공동 개발 등 방위 분야 협력 방안이 대거 합의됐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은 창어 6호가 2일 오전 달 뒷면의 남극 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어 6호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과 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습니다. 이어 48시간 동안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층의 토양과 암석 시료 2kg가량을 채취해 오는 25일쯤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달 남극에는 얼음 상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탐사에서 물 존재 가능성이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를 훨씬 웃돌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올라가는 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9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에 맞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동성애를 혐오하기 위함이 아닌 다음 세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성역할을 갖고 건전하게 자라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교회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